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바야흐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신호탄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쏘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전해드리면 1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내용은 14조 1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3%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세한 매출을 좀 보시면 77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76% 상승한 수치라고 지금 현재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우후죽순으로 잠정 실적들 더불어서 진짜 실적들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흐름 보시면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했지만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주도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성적표가 제대로 공개가 되면 주도주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뉴욕 증시 상황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 시장에 여전히 악재는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지 궁금해하실 텐데 이 시각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오늘 하락할 것으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미국과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시간은 하락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25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39포인트 선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관련돼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서 7만 전자를 다시 한번 장중에 터치할 수 있을지 뒷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 지금 현재 시각 보시면 68,6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 잠정 실적 내용을 가지고 오늘 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오늘 총 3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성우 사장님 그리고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까지 모두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시장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시각 예상 체결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예상 체결과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하지만 어제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저가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0.15% 오른 68,6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앞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1분기 영업이익 14조 원을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0.79%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44만 1,000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0.88% 파란불 켜면서 11만 2,0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 플랫폼주 기술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확실히 투심이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도 2%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32만 2,500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터치하면서 80만 3,0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1만 3,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출발하면서 62,200원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도 짚어드렸는데 플랫폼 대표 기업이죠. 카카오도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95% 내리면서 10만 4천 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는 1%대 낙폭 키우면서 59만 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0.75% 오르면서 53만 4천 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한 상승불 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39% 오른 18만 2,500원 터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코스닥 1위를 탈환한 가운데 오늘 또 3%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43만 9,100원 터치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출발 6만 2,400원 대기하고 있고요. LNF는 0.69% 소폭 내리면서 22만 9,4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45% 펄어비스 밀리면서 10만 2천 원 대기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보합 대기하면서 7만 8,8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네, 6위부터 10위 체크해 볼 텐데요. 파란불이 가득한 가운데 위메이드는 2%대 강한 낙폭 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2.32% 내린 10만 5,3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65% 밀리면서 9만 2,400원 대기하고 있고요. 첨보는 0.6%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3만 2천 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HLB는 2.84% 내리면서 2만 9,050원 대기하고 있고요. CJENM은 0.31% 약보합권 정도 지나가면서 12만 9천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KG 동부제철 보겠습니다.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이 나타났죠. 이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350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메이슨 캐피탈 볼 텐데요.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캡터스 PE가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 상승하면서 650원 터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스킨앤스킨 볼 텐데요.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 자발적 의무 보유를 결정을 했습니다. 9%대 급등하면서 480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누보 볼 텐데요. 미국의 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소식에 비료 농업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6%대 상승하면서 4,275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보겠습니다. 역시 쌍용차 인수전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10%대 급등 나오면서 9,610원 터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하죠. 네, 에코프로입니다.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이 장 마감 후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소식을 전했는데요. 1%대 상승을 하면서 10만 3,200원 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일제강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그리고 게임 NFT 기업 인수를 위해서 자문단 신설한다는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2%대 상승을 하면서 2,705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죠. 대창솔루션입니다. 장중 원자력 발전 부품업체인 협력사 3호기계 매각 소식이 부각이 됐는데요. 1.52% 오른 536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캡터스 PE와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 속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2% 거의 3% 가까운 상승폭 키우면서 1,25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볼 텐데요. 그룹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장후 공시가 좀 집중이 되면서 0.87% 오른 58,2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예상 체결가 살펴봤습니다.
네, 4월 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첫 신호탄을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모습인데요. 역시나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불확실성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관련돼서 이후에 다른 종목들도 기업들도 잠정 실적을 발표를 좀 할 예정인데 관련돼서 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삼성전자 실적 생각보다 예상치가 높게 나와주면서 시장에 좀 온기가 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미국 증시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일에 이어서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근데 이미 좀 시장에서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오전장에서는 약세로 지금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제도 좀 시장 대비해서 강했어요. 이 철강금속 업종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 지금 1.1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국철강이 0.96%, 그리고 대한제강이 0.7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은, 금 이런 그 재련 수수료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 마진 부분에 대한 긍정 평가가 어제부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강한 게 바로 이제 보험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이 2.22%, 현대해상이 지금 1.52%, 흥국화재가 0.71%, 삼성화재가 0.23%, 그리고 삼성생명이 0.15%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 업종이라고 평가받는 게 은행 바로 그리고 보험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 DB, 손보나 어떤 현대해상 약간의 생명보험보다는 이 손해보험 업종으로 봤을 때 상승세가 더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종보다 전기가스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가스가 2.16%, 그리고 지역난방공사가 0.2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이 코스피의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스닥도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영향일까요? 그나마 IT 부품사들이 이 코스닥 업종 안에서도 이 다른 제조업 대비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트루인이 5.22%,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2.83%, 우리바이오가 2.32%, 그리고 우리기술이 0.2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운송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도 업종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별로 지금 본다고 한다면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하락폭을 좀 크게 갖고 가는 상황인데요. 실적을 발표했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0.2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1.24%,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7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서 0.37%, 네이버가 1.21%, 그리고 카카오가 2.3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삼성 SDI 같은 거 2.17%, 그리고 현대차가 그나마 좀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안에 종목 중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건 역시 보험
보험 업종이죠. 뭐 삼성생명이 0.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업종은 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50위까지 종목 중 상승하는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하이브가 0.33%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뭐 하이브 최근에 금리 인상, 또 이제 이 BTS죠. 군입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으면서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로 계속 낮춰 잡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1위부터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나마 KTNG가 0.11%의 상승,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0.33%로 삼성화재가 1.1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LG노텍이 0.53%의 시장 대비성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쪽에서의 그 자율주행 대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이 자동차 20개 업체에 필요할 수 있는 쪽에서의 납품에 대한 수혜 부분을 지금 증권사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LG노텍가 50만 원대로 지금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이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코스닥에서 오늘 시가총 1위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0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최근에 어떤 저가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 재무적인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보면서 신사업 진출이나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이고요. 유상증자라고 한다면은 회사에 어떤 그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인식보다도 어떤 신사업이나 또 해외 진출의 어떤 사업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유상증자가 긍정적인 이슈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는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 상위 종목들은 헬스리온 헬스케어가 0.96%의 하락세, 그리고 LNF가 1.17%, 그리고 지금 펄어비스는 1.4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게임주들이 선방을 했었는데,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 1.14% 하락세, 그리고 위메이드가 3.06%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에코프로비엠 외에 에코프로도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0.7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 어제도 이제 피부 의료기기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도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JRT 엔터가 다시 한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보합 수준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엔터 4사 중에서는 아티스 아이넘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 JRT 엔터가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개장 상황 브리핑을 좀 해주셨는데, 어제와 더불어서 연속적으로 오르는 종목군들도 있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혹시나 차장님께서 또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고려아연이 어제 이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광산업체에 대한 공급 차질 가능성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경쟁사에 대한 감산도 있고, 또 메탈 가격이나 이 자연 수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 부담 그전에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완화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카드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뭐 리오프닝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왔을 때 이 카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SKG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차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후에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직후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현대차 빼고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게 좀 체감이 되는 하루인데요. 관련돼서 시장 상황과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지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부분들은 현재 패드의 공격적인 긴축 예고 이런 여파 때문에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을 좀 했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증시 이제 나스닥 차트죠. 2단 상승해서 2단 하락을 해서 21선까지 와줬던 그런 내용들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첫 번째 상승을 좀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크게 이제 탄생파동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21선을 따라서 약간 움직여 주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21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1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21선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 부분들은 지나치게 이제 경기가 과열된 것을 이제 경계하는 목적, 물론 이제 금리 물가 인상도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어필을 좀 해줄 수 있다. 저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우존스도 약간 그래서 현재 나스닥하고 약간 비슷한 성질의 어떤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의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와 연동돼서 약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이제 체크를 좀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하나의 이슈가 어제 KG그룹의 현재 쌍용차 인수 관련 것 때문에 이제 크게 올랐던 그 내용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일째이기 때문에 거의 단기 고점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 또는 현재 하루 조정이나 장중 조정 또는 이런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KG 그룹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좀 하신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률은 이제 상위 종목군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결제 관련된 부분에 좀 휴대폰 결제 서비스에 이제 특화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결제, 다양한 부분까지 이제 확대를 좀 해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KG 모빌리언스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사업 모델로 현재 전환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고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을 이제 잠깐 보면은 모빌리언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고점에서 크게 이제 하락을 해서 바닥권을 이제 현재 이제 탈출을 좀 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가 이제 주어지고 있고. 갭상승에서 전체 이 박스권의 좀 중심. 그래서 현재 10,000원대 이제 초반에서는 현재 장중 조정이 좀 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전 중 저점 또는 현재 오늘 내일 눌림목 매수도 사실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쌍용차 인수 같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끝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간 길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한번 단기 접근도 괜찮지 않겠느냐. 기업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으로 현재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제 상수간 교체 관련된 그런 모멘텀 때문에 현재 철강 관련된 강방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졌습니다. 많이 올라졌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어제까지만 해서도 분명히 눈봉이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반전이 좀 돼주고 있죠.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루 운봉으로 끝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동양철관하고 현재 화성밸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장주 성격들을 가지고 두 개 종목분들이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일단은 화성밸브가 약간 대장주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 전일 운봉을 이렇게 이제 개파락에서 이렇게 감싸고 올라가는 형태, 이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상승 장악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역전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봉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전체적인 흐름들이 현재 다시 한번 2단으로 움직여줄 때는 상승 장악한 모습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떤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동양철관도 현재 화성밸브도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이제 화성밸브에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철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격이 좀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격이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상승 삿바의 형태의 층상단을 이제 이렇게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장대 음봉을 몸통으로 감싸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2단으로 올라가고 추세 역전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관 관련된 부분들은 동양철관하고 화성밸브 이 두 개를 바라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보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게임즈에도 순환매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화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액정 화면이나 화면 모니터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VR로 약간 VR로 이제 기기가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게 올해 이제 출시가 애플하고 이제 삼성하고 경쟁적으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AR 기기죠. AR 기기 쪽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이제 생활 속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와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AR, VR을 현재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R, VR 부분들이 현재 어필이 되면서 이제 드래곤플라이가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AR 글래스가 나와주면은 이제 실생활 속으로 메타버스가 확실히 이제 들어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 업계에서도 이제 AR, VR이 대세로 좀 현재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움직여주는 것도 이러한 영향이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한번 출렁거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연속 양봉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견뎌내다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2단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크게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들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현재 게임즈도 술안매 부분들에서 오늘 드래곤플라이의 부분들을 현재 잘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최근에 이제 올라와주고 최근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의 종목으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 이것 위에 한번 꼽아보자면은 에코프로 BM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이제 꾸준하게 성장의 또 움직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도 탑픽으로 꼽으자면은 에코프로 BM이 하이니켈계 양극 활물질에서 가장 탑픽을 달리기 때문에 오늘 그 2차 전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지금 시각 0.57% 상승한 채로 42만 6,2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상승 흐름을 나왔다가 어제는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더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오늘은 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현재 시각에 대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써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매기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항상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해도 지수에는, 그러니까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저점인 6만 8,000원 부분만 잘 지지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수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700포인트를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올라왔지만 지금 계속 FMC 의사록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은 0.5포인트, 베이시 포인트를 올리겠다라는 게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국내 장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지금 1월달, 2월달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고 지수만 다시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2,700포인트에서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계속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는 좀 지금 보유하신 주식수를 좀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좀 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50포인트를 조금 돌파해 주려다가 지금 다시 하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분도 체크해 주시면서 923포인트를 지지해 준 방향으로 지금 계속 잡아가시면서 포트를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2800포인트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또 비축률도 많이 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소비에 대한 부분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이슈가 좋았죠. 항상 뭐 회사가 나쁜 게 아닌데 지금 계속 이슈가 좀 받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6만 전자까지 왔지만 그래도 지금 일단 앞전에 보이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아래서 진입하시긴 낫지 않나. 차라리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을 때 진입하는 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슈가 좀 많이 있죠. KG그룹이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KG그룹이 제일 인수 후보로는 적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자금력도 있는 회사고요. 추가적으로 동부제철이라는 회사도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회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일단은 음봉 전환 중이니까 지금 진입보다는 조금 아래서 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쌍용차가 인수에 대한 이슈로 지금 에디슨 EV라는 회사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정지를 먹었고요. 쌍방울이라는 회사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올라갔지만 회사의 대해 부분이 매도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이슈에 움직인 종목들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차라리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포트를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들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준비한 종목은요, K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온 오프라인 통합해서 인증 중고차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중고차 시장에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이 높은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토엔이라는 회사가 좀 이슈가 많이 되었을 거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게 현대에 관련돼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현대가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계속 붙어가지고 움직였던 건데요. 그래도 K카랑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개 종목을 같이 봐주셔야 어디가 대장이고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살아나지 종목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K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중고차에 대해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매출에 대한 부분 24%로 지금 최근에 차가에 대한 반도체 수급이 부족으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시면서 일단 K카는 앞으로 실적도 괜찮고 온오프라인의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분기별 매출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나쁘지 않은 모양을 보여줬지만 지금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조금 중고차 시장이 사실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 차 같은 경우는 로열티라고 해서 조금 더 비싸게 더 주고라도 내가 그 차를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내가 지금 새 차를 타고 싶다는 사람들의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시면서 각자의 이제 인증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인증 서비스가 있는 걸 보시면서 이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4월달까지는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급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K카 이커머스에 대해서나 K카에도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중고차라는 부분이 원래는 옛날에 좀 거래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많았지만 요즘은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 소비하는 중고차 시장 외에도 이제 해외에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탔던 한 2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키로수의 자동차들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도 조금 좋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강하게 시세를 한번 주고 지금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이죠. 전고점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은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관망하는 부분을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지를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게 좀 좋은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면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최근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리고 연기금이랑 사모펀드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더라도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K카가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고점 돌파를 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식은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32,500원 부분부터 조금 이제 매수 타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아마 시가 부분부터 시가를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장이 안 좋으니까 좀 조정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32,500원 지지를 하는 거 보고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3만 원 부분부터 이렇게 두 종목 두 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롯데 렌탈이라는 회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차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종합 렌트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카처럼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이 개방이 되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랑 렌탈에 대한 부분이 이제 B2B라고 해서 기업과 기업이 하는 거와 B2C라고 해가지고 기업과 개인이 하는 부분이 좀 계속 이슈가 되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최근에 그리고 소카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소카 많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의 자동차로 여러 명이 이제 타는 거죠. 어플을 통해서. 그 부분에도 지금 롯데 렌터카가 진출을 하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 렌터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쪽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는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2025년도에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1.5배가 뛴다는 것은 50% 이상의 성장률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준비한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B2C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인과 기업의 거래인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부분만 잘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에는 이제 2024년부터 25년도에는 새로운 중고차 문화를 이제 선도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롯데 렌탈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B2C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의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B2C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기 렌트카 비중이죠. 지금 새 차를 구입하다기보다는 이제 대여를 해서 렌탈을 많이 해서 많이 타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B2C 장기 렌트카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K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 중고차 부분도 이슈가 있으니까 롯데 렌트카랑 K카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롯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도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시가에 상장하고 나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인 부분을 계속 만들어줬고요. 이 부분 4만 원 부분을 잘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내려와서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부분부터 다시 지지가 나오는지 보시면서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양봉이어서 진입해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첨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이죠. 2차 전지 관련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기에 충분히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양극재 관련돼서 많은 회사를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충분히 좋은 영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해액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회사의 캐파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스크가 조금 발생될 수 있는 게 지금 원자재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2차 전지가 원자재 이슈만 빼면 충분히 더 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면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 종목 천천히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신다는 전략으로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 소재 부품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이가 나오고요. 공장 부분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꺾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요. 공시가 지금 하나 나왔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추세가 한 번도 안 깨졌다는 게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두 번째 상승 추세선에서는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많이 비싼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는 충분히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1만 원부터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면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찬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이후 한 35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바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인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양적 긴축이 시사된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에 부담을 주는 뉴스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87% 조정받고 있고요. 2,7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8% 밀리면서 93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고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양 매도세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부담이 큰 모습이죠. 기관과 외국인 각각 936억 원, 1,30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657억 원, 외국인 1,21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0.15% 밀리면서 68,4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상회했고 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무려 50% 이상 급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주 최저가 터치한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거의 2% 가까운 낙폭 틔우면서 43만 6천 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배터리 리콜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이 어제도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미 기술주 하락 여파로 네이버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1% 넘게 빠지면서 32만 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혼조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주 조정 여파로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10만 2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2차 전지 배터리셀 종목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삼성 SDI 2%대 낙폭 기록하면서 58만 5천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은 2.26% 하락한 51만 8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화학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온 점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저조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우세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어제 시총 1위 탈환하더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추가 상승 나오면서 41만 9,2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96% 오르면서 6만 3,0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또 게임주 같은 경우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는 0.48% 상승하고 있지만 반면 카카오게임즈는 1%대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오딘으로 카카오게임즈는 매출 반등이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우세한 가운데 위메이드 4% 넘게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으로 흘러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만나봤습니다. 네, 여전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팔고 있고 네이버와 하이브는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은 어떻게 잡아내면 좋을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오후장에서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